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화 코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화 코일은 실린더 헤드 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혼합기가 들어오면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이제 점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로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가 있고 ECU가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 포지션 센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 점화 코일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가 4개가 있죠. 우선 메인 배터리에서 전원 전압이 코일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ECU로 들어가서 접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점화 플러그에 점화를 할 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점화를 하느냐, 피스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압축 상사인지 배기 상사인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애가 이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예요. 그러니까 CKPS랑 CMPS에서 정보를 받아서 제 점화 시기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점화 코일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고전압 케이블이 연결된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 이 코일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죠. 여기에 점화 플러그가 바로 이제 장착이 되는 구조죠. 얘는 이제 점화 플러그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저배기량 스쿠터, 오토바이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쿠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점화 코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크 엔진이라든가 비들급 고배기량 올라가면 이제 이런 형태의 점화 코일을 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화 코일 자체로는 오른쪽 게 성능이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이 고전압 케이블에서 저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케이블 자체의 저항으로 인해서 좀 손실이 발생이 되고, 이게 좀 사용하다 보면 이 케이블 자체에도 문제가 조금 생겨서 점화 플러그 캡,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자주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에서도 생기고 점화 플러그 캡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좀 좋은 형태는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점화 코일이 좀 더 좋은 방식인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원가 절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왼쪽 형태의 점화 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점화 코일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점화 코일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어요. 1차 코일은 한 300번 정도 감겨 있고, 2차 코일은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감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코일에 12V의 전기가 가해지면 보시다시피 전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압이 살짝 올라가다가 점화 스위치에서 전류를 차단시키면 역기 전압이 발생이 돼요. 그게 이제 서지 전압, 피크 전압이라고 하는데, 요게 200V에서 300V 또는 400V도 나와요. 순간적으로 이 전압이 발생이 되는데, 이 전압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의 전압이 발생이 돼요. 요게 점화 플러그에서 이제 불꽃으로 방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차 코일에서 전류 단속을 하면 200V, 300V의 역기 전압이 발생이 되고, 상호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이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의 전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으로 방전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회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점화 코일이에요. 점화 코일 내부에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는 거예요. 이 12V는 1차 코일을 지나서 ECU 앞에 들어와서 요거 파워 TR 컬렉터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V는 2차 코일을 통해서 스파크 플러그에 연결이 돼 있고, 여기 나사산 부분, 이 나사산 부분이 여기 접지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CU에서 베이스로 전류를 보내면 컬렉터와 이미터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통하겠죠. 베이스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순간에 연결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딱 끊길 때 여기에서 300V의 전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300V의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되고, 이 상호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서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의 전압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전기가 점화 플러그로 오면서 여기서 불꽃으로 방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에 전기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이제 CPU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CKP나 CMPS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CPU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점화 코일은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코일 자체의 저항을 측정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일이 정상적인지 먼저 요걸 확인을 하려면 우선 키를 오프를 하고 또는 뭐 점화 코일을 분리를 해서 1차와 2차의 코일 저항을 찍어보면 돼요. 1차는 요게 1차 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와 B 지점, 네, 여기를 저항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코일은 이 B와 C 지점. 만약에 이런 형태면은 C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2차 코일 저항은 이쪽에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 코일로 전원 전압이 잘 들어오는지 네, 확인하려면 키 온을 한 상태에서 A 부분과 B 부분을 찍어서 12V 배터리 전압이 잘 들어오는지 네, 요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A나 B에 12V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배터리, 퓨즈, 뭐 릴레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라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키온을 했을 때 A나 B 지점에서 12V가 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일 중에서 이 코일 내부에 파워 TR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 TR이 ECU에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파워 TR이 코일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ECU에서 베이스 신호만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1번이 12V가 들어오고 위에 게 1차, 밑에 게 2차 코일인데 지금 파워 TR이 이 코일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ECU에서 베이스 신호만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1차 저항을 얘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저항을 측정을 하려면 여기 1번과 2번 또는 3번에다 해야 되는데 컬렉터와 이미터가 지금 끊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게 지금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코일의 저항은 측정할 수가 없죠. 요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이 코일 종류에 따라서 여기 핀이 2핀짜리가 있어요. 2핀짜리는 이 파워 TR이 ECU에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 지금 3핀짜리 아니에요. 1번이 12V, 3번이 ECU에서 베이스 접지가 들어가는 거고 2번이 이제 접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3핀짜리는 파워 TR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다.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1차 파형. 자, 1차 파형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코일, 이 첫 번째 코일의 파형을 보는 거예요. 2차 파형은 두 번째 코일의 파형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자, 1번 구간은 전원 전압 13V 또는 14V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2번 구간, TR 온 구간이라 그래서 이제 드웰 구간, 전류가 이제 코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이 TR 오프 구간, 전류를 차단하면 역기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200V, 300V 또는 뭐 400V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4번 구간은 이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방전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불꽃 방전 전압이고 5번은 이제 감쇄 진동 구간, 코일에 남아있는 전압이 소멸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형. 2차 파형도 비슷해요.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1번은 마찬가지로 전원 전압, 2번이 드웰 구간, TR 온이 돼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구간. 그 다음에 TR 오프가 3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TR이 오프가 되면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될 때 여기서는 뭐 지금 거의 한 12,000V가 나왔죠. 그리고 4번은 이제 점화 플러그 방전 구간. 그리고 5번이 이제 똑같이 감쇄 진동 구간, 코일 전압이 소멸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차 파형과 2차 파형을 보면 코일의 상태를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의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크게 5가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드웰 구간, TR 온 구간의 타임은 당연히 뭐 ECU가 알아서 하는 거죠. RPM이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이 이렇게 있고 타임이 1000분의 5초예요. 이거는 RPM이 높을수록 드웰 시간을 짧게 가져갑니다. 요거 이제 자동차에 있는 데이터예요. RPM이 높아질수록 드웰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그 드웰 시간이 짧을수록
2차 코일의 전압도 감소한다는 거. 요때는 45,000V가 나오는데 4000rpm일 때는 3.99로 바뀌니까 43,000V로 전압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드웰 시간이 길면 길수록 2차 코일의 전압이 올라간다. 요거를 알고 계시라고 좀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점압 플러그 같은 경우는 뭐 이 간극 조절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점압 플러그가 절연이 잘 돼 있는지 그런 절연 저항 측정을 또 해야 돼요. 절연 저항은 메가 테스터기로 하는 건데 이제 마이너스는 여기 이제 접지에다 연결을 하고 이제 플러스를 점압 플러그 여기 플러스 부분에다가 찍고서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하면 이제 절연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절연이 불량하면 이 불꽃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점압 플러그의 절연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10메가 5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점압 플러그는 이 절연 저항이 10메가 5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이 이하로 나오면은 점압 플러그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압 플러그의 절연 저항도 측정하면 좋다. 자, 오늘 이제 점압 코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게 좀 끝나면 이렇게 이제 파형을 측정을 해서 분석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